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교육인이자 미술 에세이스트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아트 컬렉터이기도 하고요.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저희 회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져오려면 3명 이상의 아트 핸들러 팀이 오셔야 해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작품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작품을 딱 처음 보면 이 작품을 딱 처음 보면 이게 뭐야? 투명한 박스에 물이 채워진 것 같죠? 이 작품은 유리관 안에 오일을 부어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샀다고 해서 이 작가가 직접 한국까지 와서 설치를 해준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게 설명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설명서대로 이제 아트 핸들러 팀이 와서 작가가 하라는 대로 설명서를 보고 천천히 설치를 해줍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끝입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제일 아끼고 매일 볼 때마다 너무 이 작품 진짜 좋다,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은 오일만 부으면 되는 거면 나도 내가 오일 사서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한참 동안 강의를 듣다가 몇 달 동안 저한테 수업 끝나고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 안에 들어갈 작품은 언제 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인데 그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작가의 작품의 가치, 작품 값은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저는 왜 이 작품을 샀을까요? 제가 산 이 작품의 제목은 블루 하와이인데요. 이 작품은 얀 베로니카 얀센스라는 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작가의 설치 아이디어를 산 셈인데요. 어쩌면 재료비는 작품 가격에 제가 감히 따져본다면 한 5%에서 10%밖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얀 베로니카 얀센스는 우리에게 보이는 자연의 신비로움이나 대기의 흐름, 우주적인 움직임들을 제한된 공간에 상당히 미니멀하면서도 함축적으로 담아냅니다. 바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음이 좀 탁해질 때마다 저는 이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내면이 정화되는 기분이어서 저는 이게 도시 속에 되게 옹달샘 같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볼 때마다. 누군가는 도대체 이런 작품을 도대체 왜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이런 작품이 옥션에서 비싸게 팔린다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걸 왜 사? 라고 말할 때가 바로 그럴 때인 것 같은데요. 제프 쿤스의 이 토끼는 경매에서 1,000억이 넘게 낙찰이 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든요. 제가 2019년에 여름에 로마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주 큰 벽에 뭔가 그라데이션처럼 까맣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물결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미국의 개념미술 작가이자 미니멀리즘 작가인 솔루잇의 작품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하나의 톤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드로잉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이걸 올렸더니 머리카락인 줄 알고 깜짝 놀랐대요. 솔루잇은 이 벽 드로잉을 본인이 혼자서 계속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과 설명서를 첨부해 놓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또는 조수가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즉 작가의 아이디어와 도면, 설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작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솔루잇은 작업의 지시문을 만들고 누가 이거를 설치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 작업 지시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안 가도 실제 작품은 좀 훈련된 조수가 그린다거나 전시가 끝나면 지워집니다. 근데 지시문이 참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4가지 색상을 이용해 무작위로 그려진 짧지 않으면서 직선이 아니고 교차하고 접촉하는 선들이 벽의 전면을 덮으며 최대 밀도로 일정하게 분산되게끔 그려라. 이 지시문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요? 네네. 서명이 첨부된 진품 증명서와 도면을 사는 건데요. 제가 옥션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면은 월드로잉이라고 돼 있고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솔루잇의 월드로잉의 경매 결과 중 하나인데요. 수수료를 제외해도 이거는 5억이 넘는 금액이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놀랍죠? 제가 만약에 이걸 사면은 지시문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희 집 벽에 그려주는 게 아니고? 네, 작가는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고 작가가 와서 그려주지 않죠. 문제 삼지 않나요? 문제 삼진 않죠. 조수가 있는 건 루벤스도 조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조수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세상에 남길까, 또 어떻게 그냥 전달할까의 측면에서 보면 미술품이 너무 물리적이고 부피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미술 작가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그때 쓰고 또 필요 없을 때 그냥 또 안 쓰고 약간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고, 솔루잇의 이 벽 드로잉은 오직 작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술이야, 이런 예술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이들을 통해 새롭게 구현이 되고 계속 공유되기를 바랬던 그런 솔루잇의 신념이 드러난 작품이에요. 솔루잇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나온 아이디어는 모든 이의 것이 된다고 믿는다. 사용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무효한 것이고 아이디어는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누어주는 것뿐이다. 이 작품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사실은 좀 신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서로가 작가의 아이디어의 가치를 느끼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럴 때가 현대미술의 가치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느끼고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좀 결정되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다소 납득이 안 가고 미술품의 가격이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트프라이스라는 회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1위가 46.7%로 작품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였습니다. 근데 약 10%의 응답자는 작품의 가격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2019년 미술품의 가격을 산출하는 모형을 개발했는데요. 이 모형은 작가의 인지도, 전시 활동 학력 이런 것들을 1점에서 3점으로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작가의 호당 가격을 정합니다. 학력도 들어가요? 학력도 들어가요. 그래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유명한 화가 중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화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앙리 루소라던가 바스키아처럼 독학으로 화가가 된 케이스들은 저 모델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잡아 숫자로 환산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미술품의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말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 마이애미 바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때 마이애미 아트위크 주간이어서 마이애미 갔었는데 실제 바젤이 오픈하자마자 시끄러웠던 사건이죠. 그리고 저도 그때 그 현장을 보고 어떡해. 이 단어 어떡하지? 저도 그때 그 현장을 보고 진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봤던 관람객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좀 당황스러움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 아이에게 뭐가 붙어 있죠? 바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 흰 벽 한가운데에 바나나가 테이프로 쫙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판매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고 작품명은 코미디언이었죠. 근데 이 바나나의 가격이 한화로 1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이 바나나가.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은 이 작품이 한 점이 아니라 3점입니다. 이게 에디션이었거든요. 이게 나름의 조각이어가지고 바나나를 벽에 붙이는 이 아이디어, 이 코미디언이란 작품이 과연 이게 팔렸을까 했는데 처음에 2점이 먼저 팔렸고 나중에는 또 1점이 더 다 팔렸다고 합니다. 저 코미디언 작품을 사면은 뭘 주나요? 바나나는 바꿔 끼우는 거니까 줘봤자 큰 의미가 없어서 썩으니까 작가의 진짜 작품이라는 설명서를 주죠. 보증서. 네. 제가 실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러 마이애미 레스토랑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 사건이 너무 재밌잖아요. 현대미술. 오늘 일어난 사건이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장난처럼 놀리려고
오늘 이 작품이 1억 4천에 팔렸대 막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죠. 당시 마이애미 시내 곳곳에 식당에 바나나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작품이 아닌지 작품인지는 각자 생각을 해야겠지만 폐화장 안에 있는 바나나와 이 바나나가 같은 바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놀리고 웃고 좀 이슈가 됐었죠. 심지어 더 재밌는 건 누가 갤러리 부스에 있는 바나나를 떼어 먹어버려요. 바나나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 끼우면 되지만 사실 작품에 손상을 가한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 사람도 약간 유명해져 버렸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현대미술의 가치를 가장 믿지 못하면서도 어쩌면 믿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미술품의 가치는 각 개인이 해당 작가의 작품에 부여하는 의미가 또 달라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표처럼 책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늘 많은 전시를 보고 미술사와 현대미술에 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미술 애호가로서 살아가면서 좀 평균적으로 미술사적인 가치, 미학적인 가치, 감성적인 가치와 함께 좀 작품들을 본다면 어느 날 어떤 작품을 딱 만났는데 이 작가의 가격이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비싸던 싸던 요 가격에 요 정도 작품이면 나는 너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개개인마다 다르게 오는데요. 그것이 이해될 때 저는 오히려 그때가 바로 그 개인이 선택한 미술 작품의 그 개인적 가치가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미술품의 가치는 내가 그 작가의 작품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순간 결정된다라고 하겠습니다. We'll show you the way.